안녕하십니까.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김재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2년 12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4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점검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설명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검사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TOC 분석 업무를 수행하시는 실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것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마즈 TOC-L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에는 수질 분야의 분석 능력 점검표에 TOC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TOC 점검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처리, 기기 분석, 시험 결과의 계산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 부분입니다. 1-1 전처리에 필요한 물품 및 시약의 보유 및 적합성입니다. 먼저 전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TOC에서는 전처리에 꼭 필요한 물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균질화 장치나 표준체를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질화 장치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표준체로는 300마이크로 표준체 정도를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입자를 300마이크로 이하로 균질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0마이크로 표준체는 균질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물품들은 일반 채수용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처리에 필요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TOC는 가급적 채수 후 바로 측정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이내에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보존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시료에는 산을 첨가하여 보존하시면 됩니다. 산은 염산이나 황산을 소량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염산이나 황산을 보유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2 목적에 맞는 정확한 전처리입니다. 첫째, 시료 균질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료 균질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측정 전과 측정 중입니다. 측정 전에는 초음파 분쇄기를 통해 300마이크로 이하의 고온 입자로 분쇄하는 것이고, 측정 중에는 시료가 충분히 균질화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자동 공급 장치 내에 교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초음파 분쇄기는 성능과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초음파 분쇄기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방음 챔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 내에서 시료 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분쇄 시 시료 후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온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온도 상승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TOC-L의 경우 교반기 설치 여부는 시료 공급 장치의 드레인 라인 주변에 조절 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절 나사가 있다면 시료 자동 공급 장치에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료 후 분석은 보존 기간 내에 실시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TOC는 즉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최수 후 1일 이내 측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존이 필요하시면 산을 주입하여 pH 2 이하로 암소에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 방해물질 처리의 적절성입니다. TOC는 연소 산화 방법과 습식 산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 산화 방법은 아직 방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습식 산화 방법은 염분이나 입자성 물질이 함유한 경우 측정 결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산화 방법 비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TOC-L과 같은 연소 산화 방법 후 TOC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분석입니다. 2-1 필요한 분석 시약, 장비 또는 기기 및 물품 보유 적합성입니다. 첫째, 시험 항목 분석에 필요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TOC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 용액용 시약과 무기탄소 제거를 위한 산이 필요합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 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 용액은 포탈산수소 포타슘만 있으면 되지만 가감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탄산소듐과 탄산수소소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기탄소 제거나 측정을 위해 염산이나 인산이 필요합니다. 습식산화 방법을 적용한 TOC 경우에는 산화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분석 장비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분석법과 가감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OC-L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석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분석 장비가 언제든지 전원을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 장기간 수리되지 못한 장비의 경우 지적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분석기기의 안정성 확인 및 분석 조건의 적절성입니다. 첫째, 측정 전 분석기기의 안정화를 확인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TOC 측정기기는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TOC-L은 운영 프로그램인 TOC 컨트롤 L에서 정상 작동을 레디 상태가 되었다면 안정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TOC-L의 안정 조건은 연소로 온도, 운반가스 압력과 유량, NDR 검출기의 베이스라인 포지션과 노이즈, 플럭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니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타사 TOC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석 방법 선택은 적절한가입니다. 분석 방법은 비정화성 유기탄소 분석법과 가감법입니다. 두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무기탄소 비율 50%를 기준으로 무기탄소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비정화성 유기탄소 분석법을 선택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가감 방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료, 즉 하천수나 호소수, 그리고 방류수와 배출수 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VOC가 많거나 폐수 원수인 경우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MPOC와 가감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분석법 선택은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의 무기탄소 비율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성 탄소 표준 용액 일정량을 첨가하여 무기성 탄소가 잘 제거되는지 확인하는가입니다. 이것은 TOC 측정 시 시료 pH가 충분히 산성화하지 못하면 무기성 탄소 영향으로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H 조절에 실패하면 비정화성 유기탄소 분석법의 경우 무기탄소가 잔류하여 높은 TOC 결과가 나오고 가감 방법의 경우 IC 측정 시 무기탄소 발생이 적게 발생하여 낮은 IC 측정값으로 인해 높은 TOC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기탄소 제거율 실험을 통해 무기탄소 제거율이나 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탄소 제거율은 폴타산수소 포타슘 용액에 일정량의 무기탄소를 첨가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시료에 무기탄소를 첨가하여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검정 곡선의 적절성 및 직선성입니다. 첫째, 검정 곡선 작성에 사용된 표준 용액은 적합한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는가입니다. TOC 측정에 필요한 표준 용액은 포탈산수소 포타슘 용액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으로는 분석자가 직접 제조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제조된 표준 용액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TOC 표준 용액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변질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감법 검정곡선 작성 시 포탈산수소 포타슘 표준 용액과 무기성 탄소 표준 용액을 혼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 가감법을 이용하여 TOC를 측정하는 경우 검정곡선을 작성 시에는 혼합된 표준 용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합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이나 검정선 작성법은 별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석 시마다 검정곡선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검정곡선을 다시 측정하여 TOC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검정곡선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TOCL의 경우 시료 측정 전에 검정곡선을 새롭게 측정하고 시료를 측정한다면 자동으로 최신의 검정곡선으로 TOC가 측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거나 별도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넷째, 정량 범위 내의 3개 이상의 농도에 대해 검정곡선을 작성하는가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정량 범위를 기본적으로 20mg/L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류수를 블랭크를 0으로 하여 0, 5, 10, 15, 20의 검정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0, 5, 10, 2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수 원소와 같이 높은 TOC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150mg/L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0, 50, 100, 150으로 설정하거나 0, 25, 50, 100, 15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검정곡선 소요 시간은 TOCL의 경우 MPOC 5포인트 경우 30에서 40분 정도, 4포인트 경우 25분에서 35분 정도의 측정이 완료됩니다. TC-IC 경우 MPOC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째, 얻어진 검정곡선의 결정계수는 0.98 이상인가입니다. 앞서 측정된 검정곡선의 결정계수 R 스퀘어가 0.98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TOC 검정곡선이 직선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R 스퀘어가 낮게 나오는 경우는 주로 블랭크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증류수가 오염되어 있거나 TOC의 안정화가 조금 미흡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정곡선을 다시 측정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OCL은 TOC 표준 용액을 자동으로 희석하는 기능을 기본 내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자가 표준 용액 희석 과정에서 오류가 우려된다면 자동 희석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희석 기능에 대한 설명은 TOCL 검량선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량의 시료 분석 시 시료 20개당 검정곡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표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값과 표준 용액의 농도값 간의 차이가 20% 이내인가입니다. 시료 분석이 많은 경우에는 시료 측정 중간에 표준 용액을 삽입하여 지정된 표준 용액의 농도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편차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TOC 측정 기기가 연속 측정 과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측정 결과의 변화를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정곡선의 중간 정도 농도 표준 용액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시료가 20개까지는 마지막에 실시하고 20개에서 40개 이하는 중간과 마지막으로 2번,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개를 단위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TOCL을 이용하여 TOC를 측정하는 경우 시료를 40ml 바이알에 담아 측정합니다. 40ml 바이알을 이용하여 TOC를 측정한다면 MPO 측정 시
3에서 4회를 측정이 가능하고 가감 방법은 2회 측정 가능합니다. 다양한 응용법이 있으니 담당 엔지니어나 TOCL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시료 희석 배율의 적절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료 농도가 정량 범위의 20에서 80% 범위에서 측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시료 TOC가 정량 범위를 초과한다면 정량 범위를 변경하거나 시료를 희석해야 합니다. 정량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희석하여 측정합니다. 적절한 범위로 시료를 희석하여 측정한 결과에 희석 배수를 적용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TOCL의 경우 자동 희석 기능을 이용한다면 고농도 시료가 자동으로 정량 범위 이내로 희석되며 측정된 결과에 희석 배수를 적용한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분석자가 별도로 재분석이나 재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농도가 의심되는 시료에 대해서는 자동 희석 기능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2-5 방법 바탕 실험의 수행 여부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바탕시료, 즉 증류수에 대한 측정 여부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증류수는 최소한 TOC 0.5mg/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TOC가 낮을수록 좋은 수준입니다. 측정 횟수는 2-3-6의 표준 용액과 같은 횟수로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3. 시험 결과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측정이면 시험 결과 계산 과정의 정확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탕 시험값을 사용한 결과의 보정 여부입니다. 이것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탕 시험값을 측정 결과에 보정하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외부 영향, 즉 시약이나 전처리 과정에서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OC 경우 일반적으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됩니다. 따라서 외부 시약이나 전처리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탕 시험값을 보정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목별 정량 한계는 정확하게 도출되며 시험 방법에 따른 정량 한계를 만족하는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수지로용 공정 시험 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목표값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별도 설명 자료를 게시판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표기의 적절성입니다. TOC가 측정된 결과를 유효 숫자와 항목별 표기법을 고려하여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김재령 TOC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